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어른들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 능력을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그 능력을 키우는 과정들을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회복적 생활교육의 가장 큰 필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서 생활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김강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1년부터 생활교육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이 학교폭력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돌파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회복적 생활교육을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아이들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갈등을 조정하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편입니다. 중학교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와 달리 매 과목마다 다른 선생님이 들어가고 저만 해도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과학 시간을 빼서 회복적 생활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또 아이들이 이 성장 단계에서 이 선생님과 교감하기보다는 또래 아이들과 교감하기를 더 원하는 상황이라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초등학교처럼 좀 극적인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회복적 생활교육을 배우고 얼마 안 돼 초창기 때 이야기인데 저한테 계속 이르러 오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기 초에 계속 선생님한테 뭔가 일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습성이 있는데 제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배운 대로 이제 대화 모임을 열어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마음 내심 뿌듯했고 그 아이들도 만족한 결과를 얻었는데 그 다음에 그 학생이 다시 저한테 이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그래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다시 서클을 해볼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요 선생님 제가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하고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저를 찾아온 이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 그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냥 어른들에게 자기 문제 해결을 맡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회복적 생활교육이 사실 저한테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어른들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 능력을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그 능력을 키우는 과정들을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회복적 생활교육의 가장 큰 필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풀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해 가해 학생이 있는데 피해 학생은 너무 오래된 일에 대한 기억이 누적되어서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가해 학생들은 그거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도 없고 이 아이들은 또 가해 학생들은 그 상황에서 자기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인정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이게 인정되지 않으니까 피해 사실은 있는데 피해 받은 감정은 있는데 그걸 증명하지 못하는 단계가 되고 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단계에서 시간만 막 흐르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아이들은 학교를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때 우연치 않게 이제 이 회복적 생활교육의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진실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 회복에 집중하게 되고 그 피해 회복에 서로 공감하는 자리를 가졌을 뿐인데 그 아이가 그 과정에서 자기가 다시 학교를 다닐 힘과 에너지를 얻고 다시 학교를 나오게 되었다는 거니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 해결로 나아가는 첫 단계의 첫 발걸음을 걷게 해준 부분이 저에게는 좀 다이나믹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좀 더 배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연구회입니다.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부분은 초창기에는 이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에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한 관심들로 서로 많이 모여서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프로그램, 색다른 게임, 독특한 토킹 스틱 이런 것들에 대해 정보를 교류하고 이런 거에 주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학교는 이 회복적 생활교육에서 말하는 이 서클이라든지 놀이 같은 것들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중학교에서 이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로 이제 연구 방향이 좀 바뀌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덧붙이면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달리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고 아이들의 관심도 또래 집단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와는 적용하는 방법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려진 많은 방법들이 적용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학교에서 서클을 운영하려고 해도 그걸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들을 했었는데 우리 연구에서 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 회복적 생활교육의 본질로 들어와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이라고 하면 실제로 토킹 스틱, 서클, 놀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 생활을 교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연구회를 하면서 서클이 망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 이런 서클을 했는데 망했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됐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게 되면서 왜 중학교에서는 회복적 생활교육이 잘 적용되지 않을까에 대한 많은 걱정, 우려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 그리고 내 한 일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면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거에 맞게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회복적으로 산다는 게 거창하지 않고 되게 좁혀진다면 운전을 하다가 차가 끼어들면 하고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멈추고 생각하고 자기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올바르게 행동하는 건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욕하지 않고 바쁜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거리를 벌려줄 수도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내 삶을 바꾸는 게 이게 회복적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중학생들한테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면 아이들이 누군가 나에게 자극을 주면 자극대로 반응하지 말고 멈추고 생각하고 행동해 가르치려면 제가 그런 삶을 살아야 아이들도 그 삶을 살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연구에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내가 회복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렇게 삶으로써 내가 본보기가 되어 아이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보는 것. 그러니까 나의 걸어가는 등을 보고 아이들이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아마 중학교에서 생각하는 회복적 생활교육의 어떤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학생부장을 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학생부장으로서 이 회복적 생활교육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생부장을 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왜 내 말대로 따라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이들이 내 말대로 따라주지 않았을 때 되게 자존심도 상하고 많이 힘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것들이 또 민원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 스스로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이 원하는 바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많은 선생님들이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회복적 생활교육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명백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건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지시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건 아니고 아이들과 동시대의 삶을 같이 살아가는 존재로서 같이 그 존재와 존재로서 이렇게 만난다는 의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삶을 가르치는 입장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자기가 다시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선생님의 역할이라면 아이들이 나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고 분노하거나 막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과학을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기체 반응의 법칙을 암기하지 못했다고 제가 막 분노하면서 자존심이 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지금 그 교과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다시 이해할 수 있게 다시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생활 교육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을 때 아이들이 그 삶대로 따라오지 않는다고 제가 분노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삶에 대해서 제가 본보기가 되고 그로써 교육을 하는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아마 학생부장님으로서 또 이렇게 생활지도 담당 교사로서 맞닥뜨려야 되는 많은 고민들이 조금 짐이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활지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회복적 생활교육의 입장에서 아이들과 만난다면 본인에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